이제 동성 간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장난으로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께서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기 쉬운 성향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우선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가 돼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집에서 아이가 보이는 모습하고 학교에서 보이는 모습이 너무 달라서 그래서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유형의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악의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혀서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청소년기의 특징 아니면 본인의 성향 이런 걸로 인해서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성향이 가해자가 되기 쉬운 성향인가요? 첫 번째로는 자존심이 강하고 주변을 많이 의식하는 학생입니다. 누가 나한테 욕을 하거나 기분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이제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학교폭력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좀 욱하는 기질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녀를 좀 더 조심을 시키셔야 합니다. 이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참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이면 친구들이 나를 무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청소년기에는 또래 친구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위 이제 인싸가 되고 싶은 그런 아이들인데요. 친구들한테 인기도 얻고 싶고 관심 받는 것도 좋아하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해가지고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SNS에 팔로우를 늘리거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 관심을 끌만한 게시물들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은 친구가 봤을 때 기분이 나쁠 만한 그런 사진 아니면 저격글 이런 걸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친구들의 싸움 영상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라이브 방송을 올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적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입니다. 아무래도 남학생들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는 하죠. 요즘에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만 하더라도 야한 동영상을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단톡방에서 음란한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피해 학생 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 성적인 그런 비하 발언, 패드립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몰래카메라라고 하는 그런 불법 촬영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아이는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다가 부모님들께서 큰 충격을 받으시는 거죠. 이게 이제 남녀 학생 간에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부모님들께서도 심각성을 인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동성 간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장난으로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께서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성 관련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식 없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범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 유형의 학교폭력에는 많이 노출되는 편입니다. 혹시 엄청 공부 잘하는 모범생인데 성적인 문제로 학폭 저지른 사례가 있으셨나요? 제가 직접 했던 사건만 하더라도 외고, 과학고 학생들도 많이 있었고요. 결국 서울대를 가기는 갔어요. 그러니까 모범생들도 이런 문제에서는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녀가 이런 성향이다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나요? 우선은 이제 자존심이라는 거는 타인을 해해서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면 학교폭력 가해자,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알려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SNS에 이제 올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SNS 관리도 부모님께서 좀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성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매우 강하다는 거를 알려주시고 남학생들 간에 장난으로 여겨서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남녀 학생 간에 일어났던 일하고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거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